동서남해안 우리 바다에서 넘쳐났던 생선, 청어.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졌던 녀석. 근데 1970년대 갑자기 청어가 그 지역에서 사라집니다. 어민들은 청어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어가 돌아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우리 바다에 다시 돌아온 청어를 만나러 갑니다. 겨울철 동쪽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포항 죽도시장. 동해안의 축소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징어부터 대구, 아귀 할 것 없이 다양한 제철 생선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죽도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시장 곳곳에 걸려 진풍경을 이루는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죠. 맛이 너무 담백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애들 간식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과메기 하면 꽁치로 만든 과메기를 떠올리지만 사실 과메기의 원조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어 과메기죠. 이 가메기, 이 청어 가메기는 꽁치하고 다른 게 이 살이 두껍거든요. 두껍고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 꽁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조금 덜 추워도 말라도 괜찮은데 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는 그 청어는 날이 조금 더운 날에는 이 살아있는 걸로 말라도 이 생선 자체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가메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 쿰쿰한 냄새 이런 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어는 11월 달은 약간 좀 이르고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한 1월 말 정도 그때가 이제 피크입니다. 지금이야 청어가 많이 잡히니 청어를 손질하고 과메기를 만드는 일로 분주하지만 사실 청어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파도에 휩쓸려온 청어를 갈피로 주워 담았을 정도로 청어는 흔하게 잡혔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거의 잡히지 않더니 이내 자취를 완전히 감췄는데요. 청어가 없으니 과메기의 자리를 꽁치가 대신하곤 했죠. 예, 청어는 1980년대에 급감을 했고 1990년도에서도 한 5,000톤 내외로 저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라진 이유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서식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식 환경, 먹이 생물이라든지 수온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청어는 2000년대 이후 동해안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어가 포항 앞바다로 돌아오면서 어민들의 손놀림도 바빠졌는데요. 새벽 조업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나서고 있죠. 매번 이렇게 새벽 일찍 나가시면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네, 피곤합니다. 그래도 청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청어가 반가워 힘든 것도 있고 조업에 임하는 김태일 선장. 전날 바닷속에 내려두었던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이야, 쉴 새 없이 청어가 올라옵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답게 풀을 청자를 써서 청어라 불리는 녀석.
맛이 좋은 데다 값도 싸서 예부터 가난한 선비들을 살찌운다는 의미로 비유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백성에게 사랑받았던 생선답게 지역에 따라 비웃, 등어, 울산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민중의 밥상을 책임지던 녀석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지금 청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늘 만선인가요? 예.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딱 이 시기에만 허락되는 녀석. 청어는 겨울철 추위가 계속될수록 양도 품질도 빛을 발합니다. 청어는 2에서 10도씨, 수온이 2에서 10도씨 정도에 서식하는 어류입니다. 그 주로 60에서 90m의 수심에서 상하로 이동을 하는 어류로서 냉수성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산란기가 겨울철인데요. 겨울철이 되면 이제 연안으로 내유를 해서 산란을 하고 산란이 끝나면 다시 그네로 이동을 해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청어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은 자망과 유자망. 김태일 선장은 자망의 일종이지만 자망보다 그물구가 좀 더 큰 일명 청어 그물을 사용합니다. 코가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는데 그 코가 2치짜리는 거기가 작고 2치, 2품, 2치 서품은 코가 커서 고기가 아주 크게 큰 게 잡히고 있습니다. 김태일 선장은 작은 고기들은 살려주고 상품성이 있는 큰 청어만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청어가 다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 김태일 선장은 순식간에 조업을 마치고 무트로 향합니다. 입판하기 위해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두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빨리 작업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청어는 성질이 급해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서 죽는 어종이라 선어로 공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를 위해선 조업 후 신속하게 위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부턴 안악들의 몫입니다. 그물에 수두룩하게 걸린 청어를 일일이 떼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항구에선 안악들이 그물 앞에 둘러앉아 청어를 일일이 떼어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청어에 상처나지 않게 조심하랴, 그물 찢어지지 않게 빼내랴. 게다가 신선도까지 생각해야 하니 청어 떼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셈이죠. 청어잡이 배만 들어왔다 하면 엉덩이를 뗄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힐 때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이래 좀 걸려요, 시간은요. 아, 이렇게 빨리 서둘러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빼게 하고 빨리 반장이 빨리 가려고 이렇게 빨리 하지요. 청어는 그물에서 떼어내자마자 곧바로 위판장으로 옮겨지는데요. 대게부터 청어까지 포항의 대표 수산물들이 다 모인 날, 오전 6시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날 파도가 높았던 터라 경매에 나온 어종들은 많지 않았지만 좋은 생선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치열합니다. 포항의 수많은 수산물들 중에서도 이 시기 위판의 꽃은 바로 청어. 포항과 영덕 인근에서 잡힌 청어의 양이 많아 포항 내부에서도 구룡포 인근과 죽도 인근으로 위판장을 나눠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꽁치 과메기 특구다 보니까 꽁치 물량이 딸릴 경우에 저희들 청어로 대체할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청어 과메기가 또 많이 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청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청어 가격이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기 영덕 창포마을에도 반가운 손님 청어가 찾아왔습니다. 항구에서 청어 손질이며 말리는 작업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메기의 원조 생선이 돌아오자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특히 창포마을은 바람이 강한 지역이라 생선 말리기에 제격입니다. 창포마을 사람들은 청어에 대한 향수와 어려서부터 맛봤던 과메기의 맛을 잊지 못해 청어 과메기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꽁치 과메기는 청어에 비해 살이 얇고 기름이 적어 짧게는 사나흘이면 출하가 가능하지만 반면 청어 과메기는 일주일에서 약 한 달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어 과메기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한 세척이죠 뭐. 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으로 먹어야 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중요하죠. 과메기 건조대 바닥에서 흘러내린 기름 자국만 봐도 청어 과메기인지 꽁치 과메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청어는 기름이 많은 생선인데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청어 기름에 명주실을 박아 불을 붙이거나 청어 기름을 굳혀 자전거 타이어나 신발 밑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기름 때문에 청어 과메기가 더 고소하죠. 옛 시절의 추억을 부르는 청어 과메기. 청어 과메기는 예부터 동해안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보양식이자 술안주였는데요. 특히 이 청어 과메기 무침은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던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동해안의 겨울철 별미로 사랑받던 녀석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이거는 아무 때나 먹어도 또 아침만 먹어도 저녁에 또 이 고기가 먹고 싶고 저녁 때 먹고도 저녁 때면 또 이 소화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딴 해하고 틀려갖고 등푸른 고기는 기름이 많습니다. 기름이 많아서 사람 몸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바로 돼버려요. 그래서 숨은 사람이 술을 안 찬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도 밥 반찬을 하면서 소화가 잘 돼갖고 하루 3번을 먹어도 자꾸 입에 입맛이 당깁니다. 청어가 돌아오면서 청어를 횟감으로 또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잔가시와 비늘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손질이 어렵긴 하지만 회로, 탕으로 즐기기에 청어만한 생선이 또 없습니다. 요 비늘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늘 관리라든가 생선에 살이 안 붙도록 이제 비늘 제거를 잘 해줘야 되죠. 보관하기도 손질하기도 까다로운 식재료 청어. 비늘을 제거하고 잔가시까지 함께 썰어 부드러우면서도 오돌오돌한 식감의 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선 청어회가 겨울철 진미로 손꼽히고 있죠. 이 살 속에 그 장가시가 아주 가늘게 있기 때문에 이제 회로 썰었을 때는 일반 일에 드시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각종 채소를 썰어 놓고 초고추장 소스로 매콤한 맛을 더한 청어 회무침은 술안주와 반찬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싱싱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청어의 산지. 동해에서만 선사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청어 구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소금에 쳐가지고 한 20-30분 있으면 소금만 살살 뿌려 구워낸 청어구이는
기름 때문에 촉촉하면서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다른 생선 못지않은 맛과 식감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밀도가 높고 청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름이 많아 기름이 빠지고 난 다음에 살이 아주 부드러워요. 장가시가 있다는 단점 위에는 회로 드실 때는 뭐 장가시가 있어도 칼슘 보강되고 다 좋은데 이제 이게 뼈 있는 거 어린애들은 장가시 때문에 조금 먹기 힘들어도 어른들은 그거 다 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살이 부드럽고 뭉컨해가 드시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맛도 더 부드럽고 예, 뭐 기름기가 많은 좀 텁텁한 맛이 난다면 꽁치는 청어 같은 경우에는 구워놨을 때는 도로 아주 담백한 맛, 연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꽁치는 진하고 청어는 구웠을 때 아주 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어회와 구이 외에도 이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청어 요리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크림 맛이 난다는 청어 이리와 알을 넣은 청어 매운탕입니다. 알은 원래 알조림을 하는데 지금 너무 적어서 같이 매운탕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은 아주 담백하고 이 청어고는 이 매운탕의 맛을 국물 맛을 아주 뻑뻑하고 들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고기 안 틀어지고.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맛. 청어 알과 이리를 넣은 매운탕은 매콤하면서 시원한 맛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청어는 서민과 함께 겨울을 보낸 으뜸 생선이었습니다. 12월에서 1월까지 가장 별미가 우리 이제 서민들 음식으로 뭐 다른 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고가라 그래도 영양면에 비해서 서민 음식으로는 가장 손꼽히는 게 청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보냈던 생선, 청어. 보통 꾸덕하게 말린 과메기로만 여겨졌던 녀석. 그 청어의 화려한 변신. 비교적 값이 싼 데다 담백한 맛, 영양까지 두루 갖춘 동해안의 선물 청어로 올겨울 입맛과 건강은 물론 추억까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